안녕하세요. 김희윤입니다. 여러분은 경주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네, 월성각, 첨성대, 오릉 등 참 볼거리가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가을에 가면 정말 좋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남산인데요.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남산의 보물들을 만나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 제일 좋은 곳은 경주 남산입니다. 와, 선생님, 뒤로 보니까 벼가 이렇게 착 황금 물결로 익어가고 있고 또 이제 나무에도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완연한 가을인가 봐요. 이렇게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 이곳이 어딘가요, 대체? 여기가 이제 경주 남산이잖아요. 경주 남산. 경주 남산. 남산이 저쪽이 남산 정상이고, 그래서 그 남산이라는 데가 우리가 뭐 여러 곳이 많지만 여기는 삼릉 지역, 삼릉. 그리고 이쪽에는 또 포석정이 있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옛날 이제 우리 왕릉도 많지만 절터도 많습니다. 그럼 경주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적지로서 가장 유명한 곳, 그 남산 아래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산에 불교 유적지가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불교 유적지가 이제 한 110곳 정도 됩니다. 110곳. 사지, 사찰, 그 절터가 110곳이죠.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이불, 그게 한 80곳 좀 있고, 80곳, 남산 전체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진 절 사탑, 탑지가 한 60개 정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옛날에 신라시대에는 이 곳곳에 다 절이었어요. 처음 다 꼴짝이만 절이 여러 개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34개 꼴짝이가 있는데, 그래서 한 꼴짝이당 한 4개 정도의 절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온 꼴짝이마다 절에 이제 복경소리, 불경소리, 그 다음에 거기서 참 먹고 사는 살뜨물도 내려오고, 그 참 아주 번잡했던, 또 참 불심이 대단히 높았던 지역이 바로 남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 부처가 들어선 땅이라니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여기 안내도가 있어서 보니까 정말 유적지가 많네요. 가만히 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제일 높은 게 고위봉이잖아요. 고위봉. 고위봉.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게 금호봉입니다. 그 금호봉인데 요걸 경계로 산 정선을 경계로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입니다. 서쪽. 근데 서쪽에는 이제 5대 꼴짝이 있어. 5대 꼴짝이, 5개 꼴짝이. 그 제일 첫 번째 용장골. 그죠? 용장산 용장골이 있고, 두 번째 약수골. 요 교도소 뒤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약수골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어보시면 이제 삼릉골, 등산을 제일 많이 갑니다. 요 삼릉골이 있고, 그 다음에 선방사골, 배동 삼존불에서 올라가는 선방사골,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이어보시면 이제 포석정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포석정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어보면 이래 국도 이제 도로가 이래 순환도로가 있고, 그래서 이어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골짜기가 이쪽에 이제 이 남산 서쪽에 이 이제 골짜기가 자주 유명하고 경치도 아름답고 불적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어디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진짜 요 일원을 보죠. 삼불사 있잖아요. 현위치에서 요 마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지망릉도 있고, 요 일원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벌써 낙엽이 떨어지네요. 아하, 이제 진짜 가을의 분위기가 확실히 나요. 이래 노란 것도 있고, 이래 초록색도 남았고, 이렇게 우르지가 참 좋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제 가을의 색채가 조금씩 물들어가는 게 느껴지네요. 이 계절의 변화가. 남산 자락을 조금 밟고 올라가니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불상입니다. 수려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에 시선이 확 끌렸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부처님 세 분만 남았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선생님, 여기 불상이 석상으로 돼 있네요. 되게 멋있네요. 어떤 불상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 유명한 그 베리 삼존불이라는 베리
그리고 옛날에 이제 네. 베리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배동이 됐으니까 네. 배동 삼전불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참 이 옛날 선방사라는 절터입니다. 이게 선방사 네. 참선하는 방. 그게 절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이 이제 중간에 없어졌어요. 우리가 기록을 보면 그게 조선 초에 없어진 것 같아요. 조선 초에. 그런데 보면 이제 요 부처가 삼부처가 있었잖아요. 네. 가운데는 이제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아, 그래요? 그리고 좌우에 협시불이라고 그래요. 협시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서 이어서 왼쪽 그죠? 네. 이 협시불 오른쪽은 오른쪽은 관음보살이고 관세음보살, 왼쪽은 대세지 보살이라고 그래요. 대세지. 이건 대세지 보살인데 지금 보면 그 대세지 보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보면 그 뭐 머리에 보관에다가 그렇네요. 부처도 새겨 놓고 그 옷도 보면 굉장히 그 영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축 쳐져 있잖아요. 저게 참 보기 드문 거거든요. 네. 그 조보살은 그 정확하게 그 양식이 중국 양식입니다. 수나라 양식. 저희 중국 가면 저런 부처가 많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느리고 머리에 화불을 새기고 아주 그 모습이나 용모가 보면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들어온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고 이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와, 선생님 근데 정말 부처가 화려하네요. 저 이렇게 예. 화려한 부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불이 아주 좀 특이하죠. 네네네,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 복식이 화려하고 표정도 아주 이래 좋습니다. 표정도 아주 특이한 묵직하잖아요. 이래. 네. 뭔가 이렇게 때리까면 눈이 이래 탁 뭔가 깊은 진실을 전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저거는 경전이라는 설도 있어요. 옛날에 그 경전을 저래 이제 말아가지고 아주 있다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주 그 우리 신라의 토속적이기보다 아주 외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절이 중국에 많으니까. 네. 그런데 아주 힘이 있게서 보인다. 그래서 아름답다. 뭐 그런 게 대세지 보살이죠. 대세지 보살이고. 남산자락에 우뚝 서 있는 베리 삼존불. 다른 곳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아름다운 불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불상을 만든 선방사는 얼마나 큰 절이었을까요? 이제는 이끼 낀 석재들만이 덩그렇게 남아 안타까웠습니다. 옛날에 약 600년 전에 김시섭이가 여기 모습을 묘사를 해놨어요. 네, 김씨. 김시섭, 네. 멸당 김시섭이가 이제 1400년대 초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절이 있었냐 없었냐? 절이 이미 이제 파괴돼가 있었다고.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닌데 네. 그 모습을 아주 쓴 시가 바로 여기 네. 있는데 이 시를 조금 마음을 보면 이 볼까요? 1465년에 김시섭이 쓴 선방사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선방사는 요 절은 이미 여염이 되었다. 이미 동네 가운데 들어가 버렸다. 동네 집이 되었다. 유일전 괴탁 족조이라 이래 정각 하나, 이래 건물 하나만 요것만 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낡은 채로 있었다. 고사무승의 한전계요. 옛절은 스님이 없더라요. 지금 스님이지만 스님이 없어요. 베리 삼존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폐사지의 쓸쓸함과 수려한 불상의 극단적 대비. 이것이 경주 남산만의 묘미인데요. 이 솔숲 너머에는 또 무엇이 기다릴지 궁금해집니다. 와, 선생님 예. 여기 소나무들이 쭉 늘어선 게 예. 솔숲이 정말 좋네요. 예. 저희 어디 가는 길인가요? 이제 지마왕릉 가는 길이거든요. 지마왕릉. 예, 제6대, 신라 6대 왕입니다. 지마왕릉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지마왕릉. 예.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지마왕릉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그 박씨왕이거든요. 요 이름이 다 박씨 땅입니다. 박씨, 신라 박씨왕들. 우리가 신라왕 하면 박석김이라 그러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석씨는 또 저쪽에 또 토암산 쪽에 그쪽이 원래 근거지라고 그러잖아요. 토암산을 넘어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씨 왕들은 또 우리 저 금성, 계림 그 지역에서 이제 세를 이뤘다. 그래서 원래 이쪽 비알은 남산 이래 서쪽은 그 창림사도 있고 이제 우리가 옛날 신라 그 첫 번째 궁이라 그러죠. 나정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 박씨들의 하나의 영역이었다. 그걸 볼 수 있고 그중에 한 왕이 이제 지마왕입니다. 신라 6대 지마왕. 이곳에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1900여 년 전의 인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남산의 왕릉이 그곳이 아닐까 합니다. 지마왕,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선생님, 예. 이분 이렇게 볼록하니
참 예쁘게 생겼네요. 예, 이런 말 해도 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쁘게 생겼네요.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예, 예. 무덤인가요? 이 무덤은 이제 1900년 됐죠. 이분이 이제 1900년이요. 지마왕이 신라 6대 왕이니까 그 이분이 이제 그 1900년 전 뭐 그때 인물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게 이분이 이제 오능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능. 오는요? 오능이라고 네. 이제 그 우리 이제 요의 혁거세 왕, 그다음에 이제 남의 왕, 유리왕, 파사왕,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알령 부인 있잖아요. 박혁거세 부인, 박혁거세 부인 그죠? 그 부인이 또 저 무덤에 오능에 저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다섯 오능인데 요분 6대니까 그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능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얘가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거라. 그럼 지마왕은 그때 그 시절에 네.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업적을 많이 남겼죠.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 가야하고 이제 많이 싸웠어요. 불구 대천의 원수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 낙동강 그 옛날 황산강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김수로 왕이나 그 막 건너와서 그 가야 세력이 컸습니다. 그 지금까지 언양까지도 가야권이었거든요. 가야 지배를 했거든요. 네. 그 신라가 이제 그 낙동강으로 밀고 내려가려니까 이게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하고 여러 번 이제 가야 왕들하고 싸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왕들 마푸망이라든지 그 알지라든지 뭐 등등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그 가야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들어온 게 외인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외인들은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게 아니고 아마 어디 근처에 외인들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왔을 때 외인들하고 또 싸워가지고 그 뭐 사실 그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 다음 또 좀 이게 말갈이 치더라. 말갈 동쪽에 말갈이 그 당시에 원산 강원도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여진족들이. 그래서 말갈하고 또 싸우고 그래서 다 쫓아냈던 거 아주 뭐 그 정복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파사왕은 이제 울산을 정복했잖아요. 구라촌을 신라에 이제 그 소위 이제 합병을 시키는데 그 왕의 아들답게 아주 이제 그 대단한 정복왕이었습니다. 1900여 년 전 경주와 울산을 생각해 봅니다. 지마왕이 우리 울산을 많이 왕래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만나 뵙게 돼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귀한 보물도 보고 또 이렇게 왕릉도 봤는데 이 남산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천년의 비밀을 담고 있죠. 천년에. 그러니까 불교 유적도 많고 또 이런 왕릉 속에 담긴 비밀도 많잖아요. 그 남산을 우리가 한번 막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 비밀을 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신라 불교의 성지 남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수많은 보물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역사 공부도 하고 나들이 떠나러 남산으로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